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천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55. 단군 조선 연대기 20. 제8대 우서한 천황의 역사 20분의 1 세율 사가 191승 분수양리법 변홍사 풍년 하나라 암행시찰 3조 고출현 1 20분의 1의 세율 시행 서기전 1993년 무신년에 20분의 1의 조세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였으며 있음과 없음을 고려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2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 세법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전법이 되는 9분의 1의 세법이 되는데 제3대 가렉 천황 때인 서기전 2175년에 이미 사정에 따라 조세를 조절하도록 조치한 역사가 있는 바 단군 조선의 세법은 백성들을 위주로 한 법으로서 단군 천황이 솔선수범으로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생활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2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정전법에 의한 세율이 되는 9분의 1은 지금의 부가가치 세율 10%에 해당하는 세율이 되는 바 이를 2배 이상 적게 하여 20분의 1의 세율로 한 것은 파격적인 것이라 하겠다. 20분의 1의 세율은 곧 5%의 세율이 된다. 한편 단군 조선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되는데 서기전 1661년에 80분의 1 세율의 법을 시행하였던 것이며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것이 된다. 80분의 1의 세율은 1.25%의 세율이 된다. 단군 조선 말기에 이르러 재정이 달려 명령이 듣지 않게 되고 장수들이 용맹만을 믿고서 난을 일으켜 천황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기전 238년에 나라를 오가들에게 맡기게 되었는 바 단군 조선의 정치는 천황의 황실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혹한 정치를 없애어 백성의 삶을 위주로 하였던 것이며 이로써 단군 조선 역사상에 폭군이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즉 단군 조선은 개국 초부터 단군 천황은 모든 백성의 부모가 되어 자식처럼 돌보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임금으로서 또 스스로가 성인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진정한 정치가였던 것이다. 단군 조선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천황의 명령이 듣지 않게 됨으로써 2102년으로 마감한 것이 되는데 이 20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명실상부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는 백성들의 원망이 없던 지상낙원이었던 것이 된다. 이 사가 191승의 분수양리법 시행 서기전 1993년 무신년에 우서한 천황이 백아강에 머물면서 마한 막연에게 명하여 밭을 나누어 땅을 주어 사가 191승으로서 향토를 지키게 하였다. 우서한 천황은 오사암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한자음으로 비슷한 소리를 표기한 이두식 글자가 된다. 우서한이나 오사암은 우탄, 위탄즉 윗임금 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백아강은 지금의 한반도 평양을 가리키는데 밝은 언덕의 뜻을 지니는 글자가 될 것이다. 평양은 글자로는 평평한 농사짓는 땅을 가리키는데 땅의 모습이 평평하므로 햇빛이 잘 들어 밝은 곳이 되어 평야지대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초기에 백아강 지역에는 달지국이 있었으며 이 백아강의 단군 왕검 천황이 웅백달을 비왕인 마한으로 봉하여 마한의 수도로 삼은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평양 외에도 평양이 여러 곳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서기전 425년에 말기 단군 조선의 수도였던 장단경의 남쪽에 위치하였던 해성을 이궁지로 하여 평양이라 불렀다고 기록된다. 한편 서기전 2357년에 당을 세운 요임금이 수도로 삼은 곳은 평양인데 황하 중류 지역에 위치한 낙양에서 황하를 건너 태원의 남쪽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하였던 것이 된다. 즉 황하 남류 지역의 동쪽과 황하 동류 지역의 북쪽으로 분수 유역이면서 황하 가까이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이 평양과 한반도의 평양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엄연히 다른 곳이다. 제8대 우서한 천왕이 서기 전 1993년에 마한 땅에 행차하여 마한 막연에게 내 집을 한 구역으로 묻고 이 한 구역에서 1승을 내게 하여 향토방위에 힘쓰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가는 지금의 가구나 세대로 나누는 집 단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일가는 과거의 통념상 4대가 함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인구수로는 최소한 200명 이상이 사는 크기가 될 것이며 최소한 10호의 3대가 함께 사는 것이 되어 작은 마을을 이루는 것이 되고 장정은 최소한 5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서기전 1652년 가을 7월에 수메르 지역 출신의 우르어 사람들로 추정되는 단군 조선에 투항한 우르 사람 20가는 약 4,000명 정도가 되는 대집단이 되어 읍을 이룰 만한 크기가 된다. 옛날에는 리가 같은 성씨의 일가가 모여 사는 가의 단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로써 계산하면 1,2는 마을과 마을의 사이의 거리로서 약 400m 정도가 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작은 마을의 한 집에 약 10명씩 20집 정도가 사는 것으로 보면 한 마을에 약 200명 정도가 사는 것이 된다. 여기서 사가이면 최소한 8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이 되고 장정은 최소한 200명 이상이 될 것이며 4개의 마을을 합한 것이 되고 여기서 전차 1승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다. 즉 사방의 사가가 공동 부담하여 중앙의 직무에 해당하는 1승을 내어 방위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법에서 8가가 공동생산물에 해당하는 9분의 1을 세율로 하여 조세로 내는 세법과 같은 이치가 된다. 대체적으로 심리는 10개의 마을을 거쳐가는 거리가 되어 지름이 약 4km가 되는데 8방으로 지름 심리이면 마을이 최소한 40개의 마을이 있는 것이 되고 리를 쉽게 가로 계산하면 최소한 40가가 되어 약 8,000명의 읍을 이루는 인구수가 된다. 10리에 걸쳐 읍이 되고 100리에 걸쳐 국이 되는데 100리에 걸치는 소국은 최소한 400가가 있는 것이 되어 4가 1승으로 계산하면 약 100승의 나라가 된다. 대체적으로 지름 100리 정도가 되는 군 단위 크기의 나라가 소국에 해당한다. 단군 조선 시대의 일가의 크기가 과연 어떠하였는지는 기록을 발견하거나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당시 사가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일구로 하고 전차 1승을 마련하게 하여 자체적으로 향토방위를 하게 한 것이 된다. 이것이 향토를 나누어 분담하여 지키게 하는 분수향위법인 것이다. 오늘날의 향토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된다. 한편 후대인 서기전 192년 북부여 시대에 제2대 모수리 천왕이 경양분수법을 세워 시행하였다고 기록되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을 윷놀이판과 같이 중앙과 사방으로 군대를 편성하여 중앙은 천왕이 맡으며 사방에는 지방의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는 방위체제가 된다. 3. 벼농사 풍년 서기전 1992년 기우년에 풍년이 들어 벼 한 줄기에 이삭이 8개나 달렸다. 벼는 하나의 줄기에 하나의 이삭이 달린다. 그래서 한 줄기에 8개의 이삭이 달렸다는 말은 아마도 한 포기를 나타낸 것이 될 것이다. 포기는 한 묶음씩 뭉쳐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벼 한 포기에 8개의 줄기가 뭉쳐서 모두 8개의 이삭이 달렸다는 말이 된다. 당시의 벼농사가 논농사인지 밭농사인지는 불명이나 한 포기당 8개의 이삭이 달려 풍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벼농사가 단군 조선 초기에 이미 있었다는 증거로서 단군 왕검의 천범8조를 들 수 있다. 천범8조는 단군 왕검께서 조선을 개국하시고 백성들에게 인간윤리를 가르치신 하늘의 법이라는 뜻이다. 천범8조 중 벼와 관련된 내용은 너희가 만약 벼밭에 불을 놓아 벼가 장차 모두 타 없어지게 된다면 하느님과 사람이 모두 노할 것이며 너희들이 비록 아무리 두껍게 둘러싸더라도 그 냄새가 반드시 새어나올 것이니 너희들은 인간의 본성을 공경하며 지니고 사특함을 품지 말 것이며 악함을 몰래 숨기지 말 것이며 재앙을 숨기지 말 것이니라. 마음으로 지극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친하게 여기면 이에 복록이 무궁할 것이니 너희 오가들은 이를 따를지니라. 이다.
이 천번팔조에 나오는 벼밭으로 볼 때는 밭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논이라는 한자인 답은 수전으로서 무농물론이며 벼를 심는 논을 가리키는 바, 이 답이라는 글자가 처음 언제 생겼는지를 알면 벼 논농사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논을 가리키는 답이라는 글자는 중국 옥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로서 선대의 한국이 만든 순수한 우리 글자가 된다. 그래서 파미르고원 동쪽에서 일어난 벼 논농사는 고대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사하나라 암행시찰. 서기전 1990년 신해년에 천왕께서 미복을 하고서 몰래 국경을 나가 하나라의 사정을 시찰하시고 돌아와 관제를 크게 고치셨다. 미복 차림은 일반 백성들처럼 옷을 입는 것인데 천왕이 일반 백성들의 옷차림을 하고서 즉 암행을 하여 하나라로 들어가 하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돌아와서는 나라의 관청 제도를 크게 고쳤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라는 제11대 설왕시대로서 큰 변란이 없이 대체적으로 평화시대였던 것이 된다. 관제를 어떤 식으로 고쳤는지는 불명이나 하나라의 사정을 시찰하고서 하나라의 변란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비하여 관제를 고쳤을 수도 있고 하나라 제도의 좋은 점을 본받아 고쳤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아마도 당시는 단군 조선의 태평시대가 분명하므로 천왕께서 스스로 정치를 잘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기 위하여 미복 차림으로 암행시찰을 한 것이 된다. 오삼조고 출현. 서기전 1987년 갑인년에 세발까마귀가 대궐뜰 안으로 날아들어왔는데 날개의 넓이가 석자나되었다. 삼조고는 글자 그대로 세발까마귀가 되며 삼족조라고도 한다. 오라는 글자는 검다라는 뜻을 지니는 바 검은 색깔의 삼족조를 삼조고라 표현한 것이 된다. 날개의 넓이가 석자이면 약 1m 정도 되며 몸통까지 합하면 약 2m를 넘는 새가 되어 큰 독수리만한 새가 될 것이다. 삼조고를 나타낸 형상을 보면 머리에 벼슬이 달려 있어 그냥 보통의 까마귀가 아니라 검은 봉황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 봉황은 상상의 새가 되나 실존하는 새로서 가장 근접한 새는 공작류가 될 것인 바 결국 삼조고는 검은 공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사신도 중 남쪽의 주작은 주작이라고도 적는데 주작은 불처럼 붉은색을 띤 공작류의 새가 된다. 검은색은 북쪽을 상징하는 색인 바 삼조고는 파미르고원의 동쪽이자 황하 북쪽에 위치하는 단군조선 고유의 새가 되며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고구려의 상징적인 새이기도 하다. 한편 삼족의 삼이라는 글자는 천지인의 셋을 가리키는 말로서 삼신과 관련되며 검은색은 신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한 바 이로써 삼조고는 삼신일체의 천신으로서 그 대표격인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태양은 겉으로 밝은 빛을 내며 타고 있는 반면에 검은 색의 점이 출현하면서 변동이 생기는데 이는 검은 숯이 타면서 밝은 빛을 내는 원리에 대입할 수 있는 바 삼조고는 태양의 중심 본체가 되는 태양의 속이면서 속이 비치는 모양이 되는 태양의 흑점과 관련되는 새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것과 소관 중에서 본체는 소관이 되고 정신과 육체 중 알맹이인 주는 정신이 되는 바 즉 삼조고는 태양의 본체가 되는 태양신이자 태양을 상징하는 새가 된다. 제8대 우서한 천왕의 시호는 장제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 골자래,